치매 걸린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2024년 9월 15일 마을이장 오태식이 경로당 앞에서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82세 한옥분 할머니는 새벽마다 감자밭에 X를 그렸고 사람들은 치매 증상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녀 윤다온이 그 X를 팠을 때 녹슨 깡통 속에서 6천만 원 횡령 증거가 나왔습니다.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할머니는 마을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읍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윤다온 24살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일 새벽 5시 30분 운문면 솔밭마을 초가을 물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잠에서 깬 건 대문 밖 소리 때문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쇠 경첩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 방을 확인하니 이불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나가셨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을 지나 뒤쪽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물안개 속에서 할머니 실루엣이 보였어요. 한옥분 할머니 82세. 허리는 굽었지만 손에 든 막대기는 곧았습니다. 할머니는 감자밭 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땅바닥에 막대기로 X 표식을 그렸어요. 첫 번째 고랑에 X 하나, 세 번째 고랑에 X 하나, 다섯 번째 고랑에 X 하나. 규칙적이었습니다. 할매, 뭐 하시는교?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여기 사람들 있는데. 막대기로 X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치매 증상이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지난달부터 할머니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X를 그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운동하시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같은 표식을 그리니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가웠고 손등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봤어요. 다온아, 잊으면 안 되는 기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료 할매, 잊으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뭔가를 기억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읍사무소로 출근했어요. 문화재 보존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 정수연 주무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다온 씨, 어제 할머니 또 밭 나가셨어요? 네. 새벽에 또 X 그리셨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갔는데 치매 초기래요. 약 처방받았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 경로당에 들렀어요. 할머니 친구 박말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다온아, 옥분이 요새 어떤교? 새벽마다 밭에 X 그리세요.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가 원래 똑똑했는데 치매 걸리니 안타깝네. 한숨을 쉬었어요. 경로당 마당에서 마을이장 오태식이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8살 삼선 이장. 회색 점퍼를 입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이번 경계 정리건 잘 생각해 보이소.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곤란하니께. 이장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무슨 경계 정리요?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개발 계획 나왔는디
경계선이 애매한 땅들 정리하는 기라. 미리 매입해두면 나중에 좋지. 이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개발 계획, 경계 정리.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 감자밭 앞을 지났습니다. 밭둑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다가가 읽어봤습니다. 경계 정리 및 매입 안내 마이너스 운문면 솔밭마을 이장 오태식. 공고문이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매입 희망자는 이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아래에 이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밭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에 그린 X 표식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고랑, 세 번째 고랑, 다섯 번째 고랑. 규칙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자리들일까?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할매, 공고문 봤어요. 이장님이 경계 정리한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가 어딘디? 중얼거렸어요. 할매 밭도 해당되는 것 같던디 괜찮겠어요? 밭이 우리 거 아니가? 할머니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어요. 우리 건디 경계가 애매하다고 하네. 할머니가 막대기를 꼭 쥐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있는데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 무신 사람들이 있다는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밭 쪽을 바라보며 막대기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저는 방에 앉아 공고문을 다시 읽었어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할머니 밭은 대대로 우리 집안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었던 땅이에요. 왜 갑자기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지? 창밖을 보니 달빛 아래 감자밭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그린 X 표식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X는 정말 치매 증상일 뿐일까요? 그 답은 사흘 뒤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4일 오후 3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장님 검은색 SUV가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계셨어요. 할매, 이장님 왔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이? 무슨 일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장 오태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오이소.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마루에 올라온 이장님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요새 경계 정리 때문에 바쁩니다. 마을 어르신들 땅 정리해드리는 중이라해. 우리 땅은 뭐가 문제고? 제가 물었어요. 이장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감자밭 주변 경계선이 빨간 펜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옛날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옆 밭이랑 경계가 겹치는 기라에. 겹친다뇨? 우리 할매 땅인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30평 정도가 애매한 지역이라해. 나중에 분쟁 생기면 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럼 어르신한테 고생이제. 할머니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땅인디.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말인디 이장님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당 20만 원에 사드릴락 하는 기라에. 30평이면 600만 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분쟁도 없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만 원이요? 요새 시세가 평당 50만 원은 넘는 뒤에. 이장님 표정이 굳었어요. 다온 씨, 그건 경계 확실한 땅 얘기고
이건 애매한 땅이라 해. 분쟁 소지 있는 땅은 값이 떨어지제. 하지만 이건 말을 이으려는데 이장님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이장님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요새 치매 증상도 있다 앙카던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르신이 고생하시제. 지금 정리하는 게 어르신한테도 좋은 기라에. 치매 어르신 보호 차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 치매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장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할매는 멀쩡하신 뒤 치매 운운하시면 다온 씨, 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해. 이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맞아요. 다들 할머니가 새벽마다 밭에 X 그리는 걸 봤어요. 치매 증상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이소. 이장님이 일어서며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답 주이소. 다른 어르신들은 다 동의했는디 어르신만 남았어에. 차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감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매, 팔면 안 되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매 땅인디 왜 헐값에 팔아해? 다오나, 나가 치매락 하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 할매. 할매는 멀쩡하세. 꽉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로당에 들렀어요. 할머니 친구 박말순 할머니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다온이 왔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어요. 다온아, 내 할매 땅 이야기 들었다.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사겠다 하던디 왜 안 판다냐? 그게 너무 싸게 주신다 해서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싸긴 뭐가 싸냐? 경계 애매한 땅인디 그 정도면 괜찮채.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 팔았는디 옥분이만 버티고 있네. 또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 파셨어요? 그럼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지 않겠나? 이장님이 개발 계획도 있다. 카이, 미리 정리하는 게 낫제. 말순 할머니가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다오나, 마을 분위기가 그래. 다들 개발 소문 듣고 흔들리는 기라. 할매 땅을 왜 팔아야 되는고? 우리 땅인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말이다.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이 요새 치매 증상 있잖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옥분이가 감당 못한다 하고. 그건 이장님이 만든 분위기 아니에요? 속상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은 하는데. 말순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장님 힘이 세제. 삼선이나 했으있게. 경로당을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온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가. 젊은 애가 어르신 모시기는 하는교.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매, 제가 할게. 할머니 손에서 국자를 받았어요. 다온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할매? 내가 치매라. 너한테 짐 되는 기 같아서. 할머니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니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매는 짐이 아니라 해. 우리 땅 지키는 거 당연한 기고.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또 대문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할머니 방을 확인하니 이불이 비어 있었어요. 또 나가셨네. 급하게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가 감자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막대기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밖까지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새벽에 그린 X 표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멩이 2개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X 위에 돌멩이 2개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잊으면 안 되는 기라. 여기 있는데. 할매, 뭘 하시는교?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할머니 얼굴은 또렷했어요. 다오나, 잊으면 안 돼. 모료 할매. 여기. 사람들이. 할머니가 돌멩이를 가리켰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기라.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밭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X 표식 위에 올려진 돌멩이 2개가 보였어요. 돌멩이 2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은 돌멩이 2개가 가리키는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오전 6시 새벽 물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감자밭으로 향했어요. 돌멩이 2개를 왜 그 자리에 올려두셨을까? 밤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지만 할머니 행동엔 분명 패턴이 있었어요. 읍사무소 문화재팀에서 일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반복되는 행동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X 표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돌멩이 2개가 아침 이슬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호미를 들고 X 한가운데를 파기 시작했어요.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감자를 심었던 자리라 땅이 푸석푸석했어요. 한 삽, 2삽 파내려가는데 20cm쯤에서 호미 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뭐지? 손으로 흙을 헤치니 녹슨 양철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녹슨 양철 깡통이었어요. 옛날 과자통 같은 거였습니다. 뚜껑에 붉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부식되어 끊어진 상태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표시해 두신 거구나. 깡통을 꺼내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녹이 붙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호미로 조심스럽게 비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깡통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접혀 있었고 그 위에 동전 몇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옛날 화폐였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습기에 젖어 찢어질 듯 했지만 다행히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종이에는 검은 잉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그림 지도였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나무 그림이 있었어요. 고목나무 같았습니다. 그 옆에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고 우물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지도 왼쪽엔 작은 네모 여러 개가 모여 있었고 장터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구석구석엔 X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밭에 그린 것과 똑같은 X였습니다. 각 X 옆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3-7-12. 첫 번째 X 옆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X는 5-9-18, 세 번째 X는 7-4-25. 숫자 조합이 각각 달랐어요. 지도 귀퉁이엔 동그라미 셋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번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뭘까? 좌표? 날짜? 암호? 읍사무소 문화재팀에서 옛 문서를 많이 봤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이었습니다. 손그림 지도 자체는 피난 시절이나 6.25 전쟁 때 많이 쓰였던 방식이에요.
하지만 숫자 조합은 낯설었습니다. 깡통을 다시 살펴봤어요. 안쪽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닦아내니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솔밭 상조의 기금 -1953년, 1953년,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상조의 기금? 마을 공동기금이었구나. 그때는 마을마다 상조회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았다고 들었어요. 관원상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조직이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펼쳐 자세히 봤어요. 고목나무, 우물, 장터터. 이 표시들이 실제 위치를 가리키는 거라면 이 지도는 기금을 묻어둔 장소를 표시한 거구나. 마을 어르신들이 피난 시절 모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땅에 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위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깡통과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매, 뛰어가며 깡통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밭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깡통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받았어요. 할매, 이게 뭐예요? 상조의 기금이라 적혀 있는데. 할머니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손그림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잊으면 안 되는 기라. 말했지. 할매, 이 숫자가 뭐예요? 37, 12. 이게 뭘 뜻하는교? 할머니가 지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랑, 발걸음, 바람, 중얼거렸어요. 고랑이요? 발걸음이요? 세 번째 고랑에서 7걸음, 12시 방향.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숫자가 좌표였구나. 할매, 다른 X도 똑같은 방식인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으면 안 되는 기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요, 할매? 왜 잊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람들, 기다리는 기라. 돌아오는 기라.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X들은 모두 뭔가를 묻어둔 자리였고 할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읍사무소에 출근해서 정수연 주무관을 찾아갔습니다. 수연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옛날 항공사진 좀 볼 수 있을까에? 솔밭마을 50년대, 60년대 사진이요. 갑자기 왜요? 깡통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도를 해독해야 되는데. 수연 씨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손그림 지도네요. 피난 시절 것 같은데. 맞아요. 1953년이라 적혀 있어요. 잠깐만요. 수연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옛날 항공사진 있어요. 찾아볼게요. 화면에 흑백 항공사진이 떴어요. 1950년대 솔밭마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들이 적었고 밭과 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연 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커다란 나무 있죠? 이게 고목나무 같은데요. 지도의 나무 그림과 일치했습니다. 맞아요. 이 나무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우물이고 수연 씨가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장터터는 여기 있었네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도의 표시들은 실제 솔밭마을 옛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이 X들은? 수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뭔가를 묻어둔 자리겠네요. 상조의 기금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은 공동기금을. 어머, 그럼. 수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밭에 X를 그리셨던 거예요. 잊지 말라고. 수연 씨가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다른 X 자리에도 뭔가 묻혀 있겠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X를 파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다시 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X 표식이었어요. 5-9-18. 다섯 번째 고랑에서 9걸음, 18시 방향. 호미로 파내려 갔습니다. 이번에도 20cm쯤에서 뭔가 부딪혔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니 또 깡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보다 큰 깡통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두꺼운 공책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지만 속은 온전했어요. 표지에 상조의 기금 장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60년대, 70년대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월 보름 떡값 마이너스 3만 원, 최씨댁 장례 조의금 마이너스 10만 원, 여름 물난리 복구비 마이너스 100만 원. 장부를 계속 넘기는데 마지막 장에서 멈췄어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름 하나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오태식? 마을이장 이름이었습니다. 경로당 증축비 마이너스 2천만 원 미집행, 다리 보수비 마이너스 3,500만 원 미집행, 상조의 기금 이체 마이너스 개인계좌 오태식. 숨이 막혔습니다. 이장님이 공동기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는 증거였어요. 이장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그 답은 70년 전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오전 10시 박말순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장부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매, 저 다온이에. 들어오이소. 말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루에 앉아 장부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할매, 이거 아세요? 옛날 상조의 장부래예요. 말순 할머니가 돋보기를 꺼내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읽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모았던 기금 장부네. 할매도 아세요? 그럼 말지. 피난 시절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제.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쟁 끝나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지.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관원상제 때 서로 돕작하고. 이 기금이 얼마나 됐어요? 말순 할머니가 장부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얼마 안 됐는디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점점 불어났지.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하고 농사 잘 되면 조금씩 보태고. 장부 중간쯤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이소? 68년 대홍수 때 다리가 떠내려갔지. 그때 이 돈으로 다리 새로 놓았어. 73년엔 경로당 지었고. 그럼 이 돈은 마을 공동재산이네요? 그럼 당연하지. 마을 이장단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 총회 열어서 쓰기로 했지.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오태식 이장님 이름이 여기 왜 있는고? 말순 할머니가 돋보기로 자세히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2020년 이장 계좌로 이체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매, 이게 뭘 뜻하는교? 이건 말순 할머니가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공금 횡령 아니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횡령이요? 경로당 증축한다 하고 2천만 원 걷었는디 안 했지. 다리 보수한다 하고 3,500만 원 걷었는디 그것도 안 했고. 말순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항목들을 짚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고? 이장님 개인 계좌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면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나는 기재. 읍사무소로 돌아와 정수연 주무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연 씨, 이거 좀 봐해. 장부를 보여주자 수연 씨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공금 횡령 증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제로 경로당 증축이나 다리 보수가 안 됐는지. 수연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건축 인허가 기록 찾아볼게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솔밭마을 경로당. 2020년 증축 신청 내역이 없네요. 없어요? 네. 신청 자체가 안 됐어요. 증축하려면 인허가 받아야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다리는요? 수연 씨가 다시 검색했습니다. 다리 보수? 예산 편성 내역도 없네요. 면사무소 예산서에도 안 나와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돈만 걷고 공사는 안 한 거네. 그렇게 되네요. 수연 씨가 장부를 다시 봤어요. 여기 전표 번호도 적혀 있네요.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절차로는 어렵고. 수연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비공식으로라면 제가 아는 은행 직원이 있긴 한데요. 다음 날 오후 수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온 씨 확인했어요. 오태식 이장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 맞아요. 날짜랑 금액이 장부랑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지적도 변동 이력도 찾아봤는데 최근 3년간 솔밭마을 토지 소유권이 계속 오태식 명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요? 저가 매입이에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개발 예정지 발표 났을 때 그 토지들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장님이 일부러 경계 정리 핑계로. 맞아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저가로 땅을 사모은 거죠. 그리고 공동기금까지 횡령해서. 얼마나 돼요? 수연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만 6천만 원이에요. 토지 차익까지 합치면 억 단위는 될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마루에서 손그림 지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매, 다 알아냈어요. 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장님이 공동기금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할매가 기억하라고 하셨던 거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기라. 눈물이 흘렀어요. 할매, 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표시만 하셨어요? 말해도 안 믿는데. 할머니가 지도를 쓰다듬었습니다. 치메라 카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말해도 사람들이 치매 증상이라고 무시할 거라는 걸. 그래서 증거를 남긴 거였어요. 땅속에 X 표식으로. 할매, 이제 괜찮아해. 증거 다 있어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장부와 지도를 책상에 펼쳐놓고 정리했습니다. 손그림 지도의 X 표식들, 숫자, 코드 시스템, 상조의 기금, 역사, 오태식 이장의 횡령 내역.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손그림 지도, 마이너스 상조의 기금, 매장 위치 표시. 두 번째 증거 장부 마이너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 세 번째 증거 오태식 계좌, 이체 내역 마이너스 6천만 원 횡령. 네 번째 증거 미집행 공사 마이너스 경로당 증축, 다리 보수.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이장이 발뺌하지 못할 증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다온 씨, CCTV 찾았어요. CCTV요? 읍사무소 창구 CCTV예요.
작년에 오태식 이장이 상조의 명목으로 돈 찾아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총회 결의서가 없어요. 그럼 무단 인출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도 변동 신청할 때 오태식 이장이 제출한 서류 중에 위조된 게 있어요. 위조요? 네. 주민 동의서인데 필적 감정하면 같은 사람이 다 쓴 거예요.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할머니가 또 밭에 나가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서 막대기로 땅을 짚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X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밭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가서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매, 다 준비됐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다온아, 조심해라.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해, 할매. 증거가 다 있으있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번째 고랑, 바람 부는 쪽. 뭐라 해, 할매. 5번째 고랑, 바람 부는 쪽. 할머니가 반복했어요. 또 다른 X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5번째 고랑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8일 새벽 5시 할머니와 함께 밭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막대기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5번째 고랑, 바람 부는 쪽,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5번째 고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막대기를 들어 북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마지막.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이요? 잊으면 안 되는 마지막. 할머니가 땅을 짚었어요. 호미를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었어요. 30cm쯤 내려가자 또 깡통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깡통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비닐을 벗기니 상조의 이장단 회의록이라고 적힌 파일이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60년대부터 최근까지 회의록이 빼곡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냈고 무엇에 썼는지 모든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2020년 3월 15일자 회의록이 보였어요. 경로당 증축비 2천만 원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집행 예정일은 4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추가 기록이 있었어요. 2020년 6월 23일 경로당 증축이 무산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는 미기재였고 기금 반환은 미집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줄을 읽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20년 7월 5일 상조의 기금 2천만 원이 이장 오태식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유는 긴급 보관이었습니다. 긴급 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반환 기록은 없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1년 4월 3일자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다리 보수비 3,500만 원 승인, 주민 총회 의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5월 17일 다리 보수가 무산됐다고 적혀 있었고 사유는 예산 부족이었어요. 기금 반환은 역시 미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21년 6월 2일자로 상조의 기금 3,500만 원이 이장 오태식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유는 임시 보관이었습니다. 또 반환 기록이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기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떨려 있었어요. 2022년 8월 경계 정리 명목 토지 매입 시작. 개발 정보 사전 입수 추정.
2023년 3월 개발 계획 공식 발표. 토지 가격 3배 상승. 차익 추정 2억 원 이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상조의 기금 총 6천만 원 횡령 추정.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 추정. 증거 보관 필요. 한옥분 기록.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할매가 이걸 다 기록하셨구나.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기라. 눈물이 흘렀어요. 파일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할매, 집으로 가해. 이제 괜찮아 해.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책상에 펼쳤어요. 회의록, 이체 내역, 수기 메모.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횡령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정수연 주무관에게 전화했어요. 수연 씨, 결정적 증거 찾았어 해. 지금 사무소로 갈게 해. 읍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수연 씨에게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해. 회의록에 다 적혀 있어 해. 수연 씨가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네요. 공사 무산 후 기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기록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기록하신 메모예요. 토지 매입 자금으로 쓴 거 추정된다고. 수연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조의 기금 6천만 원에 토지 차익 2억 원. 총 1억 6천만 원이네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 6천만 원. 마을 사람들이 70년간 모은 돈과 땅을 이장이 개인 배를 불리는 데 쓴 거였어요.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야죠. 하지만 수연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태식 이장 힘이세요. 면장하고도 친하고 군청에도 아는 사람 많고. 그래도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다들 이장 편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경로당에서 봤던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온이가 욕심 부린다고 했던 그 분위기. 주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이장 허락이 있어야. 수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오태식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온 씨, 여기서 뭐 하는고? 이장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장님. 이장이 책상 위 파일을 봤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뭔고? 이건 파일을 숨기려 했지만 이장이 다가왔어요. 내줘봐.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파일을 꼭 안았어요. 이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온 씨, 지금 뭐 하는 거요? 그거 내놔. 이건 상조의 회의록이에. 할매가 보관하셨던 거예요. 이장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상조의 회의록? 그런 거 없어. 다 소실됐지. 여기 있어 해. 파일을 들어 보였어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해. 이장님이 기금 빼돌린 것도 다 적혀 있고요. 이장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빼돌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여? 2020년 2천만 원, 2021년 3,500만 원. 긴급 보관, 임시 보관이라 카고 개인 계좌로 이체했는디 반환 기록이 없어 해. 이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건 말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4년째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으로 땅 사신 거 아니에요? 이장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다온 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삼선 이장을? 의심이 아니라 증거예요. 파일을 펼쳤어요. 할매가 다 기록하셨어요. 잊으면 안 된다고. 옥분이 할머니가. 이장이 비웃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뭘 기록해? 그거 믿으라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매는 치매여도 정신은 또렷하세. 70년 마을 역사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장이 팔짱을 꼈어요. 그 종이 하나 들고 뭘 어쩌겠다는 거요?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요? 다들 내 편인디? 총회를 열 거예요. 똑바로 봤어요. 주민총회 열어서 이 증거 다 보여줄 거예요. 이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총회? 누가 허락했는디? 총회는 이장이 소집하는 기재. 주민 3분의 1 이상 서명하면 소집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면조례 3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장이 수연 씨를 노려봤어요. 정주무관, 당신까지 왜 끼어들어?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수연 씨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장이 파일을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먼저 뒤로 물러났어요. 안 돼. 다온 씨.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내놔. 당장. 싫어해. 파일을 꼭 안았어요. 이건 할매가 70년 지켜온 기록이에요. 이장과 저 서로 노려보며 섰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채웠어요. 할머니는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오후 2시 솔밭마을 경로당. 사흘간 서명을 받아 주민 45명 중 18명이 동의했어요.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임시총회를 열 수 있었어요. 경로당 마당에 의자를 놓고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막대기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오태식 이장이 앞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임시총회를 열게 됐습니다만 무슨 일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상조의 기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횡령? 무슨 소리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 씨, 그게 무슨 말인고?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장님이 상조의 기금 6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장이 손을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건 긴급 보관이었어. 4년째 보관만 하고 계세요? 파일을 펼쳤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경로당 증축비 2천만 원, 다리 보수비 3,500만 원. 공사는 안 하고 돈만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이장이 변명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돌려줘야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개인 계좌로 가져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장 측근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온 씨, 그 서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노? 조작한 거 아니가? 조작이 아니에요. 정수연 주무관이 나섰어요. 읍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일치해요. 수연 씨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띄워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보였습니다. 2020년 7월 5일 오태식 명의 계좌로 2천만 원 입금. 2021년 6월 2일 3,500만 원 입금. 출처는 솔밭마을 상조의 계좌입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장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말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보관이 아니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수연 씨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같은 날짜에 오태식 이장님 명의로 토지 매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당 15만 원으로 매입하셨고 작년 개발 계획 발표 후 평당 45만 원으로 올랐어요.
계산이 빠른 어르신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3배 차익이네. 맞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조의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시고 개발 차익을 챙기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가? 설마.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장 측근이 소리쳤습니다. 등기상으로는 문제 없다 앙카노. 등기는 문제 없을 수 있죠. 수연 씨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읍사무소 창구였어요. 오태식 이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와 돈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년 8월 3일 이장님이 상조의 기금 1,5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하지만 주민총회 결의서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무단 인출입니다. 수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조의 규약상 기금 인출은 반드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해요. 하지만 작년엔 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땀을 닦았어요. 그건 내가 긴급한 일이 있어서. 긴급한 일이 토지 매입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할매, 이 지도 보이세요? 손그림 지도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지도를 보더니 눈이 또렷해졌어요. 여기가 어디인고 말씀해 주세요, 할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고목나무. 여기. 마당 동쪽을 가리켰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맞제. 옛날에 저기 큰 느티나무 있었어. 6.25 때 불타고 없어졌지만. 할머니가 다시 지도를 짚었어요. 우물. 저기. 마당 남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물도 맞아.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대까지 있다가 메웠지. 할머니가 지도의 네모들을 가리켰어요. 장터, 저 앞, 경로당 앞 공터를 가리켰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가방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옥분이 말이 맞어. 이거 바이소. 50년대 사진이제. 사진을 프로젝터에 비췄습니다. 옛날 솔밭마을 모습이었어요. 큰 느티나무, 우물, 장터 좌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도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할머니가 맞게 기억하고 계신 기라. 제가 말했어요. 치매락하지만 70년 전 일을 다 기억하세.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르신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다시 지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모은 돈. 목소리가 떨렸어요. 잊으면 안 되는 기라.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잊지 않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70년간 모은 돈을 잊지 말라고 표시해 두셨어요. 이장 측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이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 아니에요. 수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현재 회계와 대조해 보니 맞지 않아요. 화면에 두 개의 장부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할머니가 보관한 회의록, 오른쪽은 현재 이장단이 보관 중인 장부였어요. 왼쪽 장부에는 상조의 기금 총액이 9,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현재 장부에는 3,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연 씨가 물었어요. 오태식 이장 개인 계좌로 갔습니다. 이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모함이다.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에요. 수연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적도 변동 신청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필적 감정 결과
전부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위조입니다. 뭐? 한 어르신이 소리쳤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는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저도요. 다른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내 도장 찍은 적 없어.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장님, 제가 글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7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품앗이하고 농사 지어서 모은 돈이고요. 그 돈을 어떻게 개인배를 불리는데 쓸 수 있어요? 이장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나도 마을을 위해서라면 경로당을 지었어야지.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다리를 고쳤어야지. 우리 돈 어디 갔노? 다른 어르신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을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이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증거가 다 있는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회의록, 은행 거래 내역, CCTV, 위조된 서류. 다 있어요. 이장 측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빠졌어요. 이장 혼자 남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오태식, 우리가 널 믿고 삼선이나 시켰는디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말순이 이모. 이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만디. 6.25 때도 가뭄 때도 홍수 때도 서로 돕자고 모은 돈이제. 그 돈을 내가 혼자 쓸 수 있나?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막대기를 짚고 이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기라.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 기다리는 기라. 돌아오는 기라. 눈물이 할머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장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햇살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믿게 될까요? 그 답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오후 4시 총회가 계속됐어요. 이장이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를 쳐다봤어요. 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오태식 이장 해임권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앉은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5명 중 38명이 손을 들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오태식 이장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상조의 기금 환원 및 형사 고발 추진건입니다. 수연 씨가 말했어요. 찬성하시는 분? 이번에도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3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됐습니다. 수연 씨가 기록했어요.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기금 반환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매, 다 끝났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끝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끝났나? 네, 할매. 이제 돌아왔어요. 할매가 지켜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잊지 않아서 다행이제.
다음 주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장은 개인 계좌에 있던 6천만 원을 전액 상조의 계좌로 반환했어요. 토지 매입 차익 2억 원도 환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수연 주무관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횡령죄와 문서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기소는 무리 없을 겁니다. 군청에서 조사팀이 나왔어요. 며칠간 회의록, 장부, 은행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은 6천만 원으로 확정됐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도 확인됐어요. 이장은 구속되지 않고 재택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됐어요. 하지만 이장직은 즉시 박탈됐고 후임 이장 선거가 공고됐습니다. 할머니 박경계 문제도 해결됐어요. 읍사무소에서 측량팀이 나와 옛 지적도와 대조했습니다. 측량 기사가 말했어요. 원래 경계가 맞습니다. 이장이 주장한 경계는 근거가 없어요. 할머니 밭은 원래대로 300평이 확정됐습니다. 이장이 저가 매입하려 했던 30평도 당연히 할머니 땅이었어요. 할매, 땅 다 지켰어에.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밭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땅, 우리 거. 환수된 기금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로당 보수 공사가 들어갔어요. 낡은 지붕을 새로 올리고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바닥도 새로 깔았어요. 개울다리 안전공사도 착수됐습니다. 7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놓았던 다리였어요. 세월이 지나 삐걱거렸지만 예산이 없어 방치됐던 다리였습니다. 이제 튼튼한 시멘트 다리로 다시 태어났어요. 2024년 10월 15일 공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마당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새로 선출된 임시 이장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기금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 돈으로 마을을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옥분 어르신께서 70년을 잊지 않고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어요. 경로당 앞마당에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막대기를 짚고 구덩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는 구덩이 앞에 서서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70년간 표시를 그리던 그 막대기였어요. 막대기가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오늘은 X 말고.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할매, 뭐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제 그릴 필요 없는 기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X를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박말순 할머니가 옥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고생했다. 내가 지켜준 기재. 다 같이 지킨 기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착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밭을 바라봤어요. 감자밭에는 더 이상 X 표식이 없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사라졌어요.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매, 이제 편하시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하다. 이제 잊어도 되는 기라. 아니에, 할매. 제가 말했어요. 잊으면 안 되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할매가 지켜준 걸.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억해라. 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공사장에 가림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방을 확인하니 이불이 비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할머니가 밭에 서 계셨습니다. 다가가 보니 할머니는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밭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매, 뭐 하세요? 그냥 보는 기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안 그리셔도 되제, 할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안 그려도 되는구나. 아침 햇살이 밭을 비쳤습니다. 감자줄기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이제 무엇을 그리려는 걸까요? 그 답은 1년 뒤 완공된 다리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2025년 9월 1일 초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솔밭마을 개울다리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할머니가 밭에 X를 그리던 때와 똑같은 계절이었어요. 새로 놓인 다리는 튼튼했습니다. 시멘트 난간에 솔밭 희망다리 2025년 9월 준공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7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놓았던 나무다리 자리에 이제 100년은 갈 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경로당도 새 단장을 마쳤어요. 파란 기와를 올리고 하얀 페인트를 칠한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경로당 현판 옆에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 건물은 솔밭마을 상조의 기금으로 보수됐습니다. 한옥분 어르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준공식에 마을 사람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다리 위로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천천히 걸었지만 손에서 막대기는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할매, 다리 튼튼하제? 제가 물었어요. 튼튼하네. 할머니가 난간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나무로 놓았던 뒤 그때 할매도 도우셨어요? 그럼 다들 품앗이로 놓았지. 할머니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군수님이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다리와 경로당이 완공된 건 한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한옥분 어르신께서 70년간 기억해 주신 덕분에 마을의 재산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옥분이가 치매락 하고 다들 무시했지. 하지만 옥분이는 잊지 않았어. 우리가 모은 돈을, 우리 땅을 다 기억하고 있었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치매 증상이라고 했던 그 어르신들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정수연 주무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됐어요. 다운 씨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걸. 수연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태식 전 이장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어요. 횡령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토지 차익 2억 원도 전액 환수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다리 한가운데 서서 개울을 내려다봤어요. 맑은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할매, 기분이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좋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제 돌아왔는 기라. 할머니가 다리를 건너 맞은편 두구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두개는 부드러운 흙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막대기를 꺼냈어요. 1년 전 착공식에서 내려놓았던 그 막대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주워서 할머니 방에 두었던 거예요. 할매, 뭐 하시려고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막대기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동그라미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한 뼘 크기의 동그라미였어요. X가 아니라 O였습니다. 할매, 왜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할머니가 동그라미를 내려다봤어요. 이젠 끝났는 게 돌아왔지 않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끝났다는 게 뭐예요, 할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다 제자리 찾았지.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X는 표시하는 기고, O는 끝났다는 기재.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1년간 X로 문제를 표시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O를 그린 거였어요. 할매, 똑똑하세. 할머니를 안았어요. 나가 뭐.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온이가 다 한 기재. 아니에. 할매가 기억해줘서 가능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다리를 건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새로 깐 마루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옥분이 이리 와서 앉아봐. 말순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할머니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어요. 옥분아, 우리가 미안했다.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치매락하고 무시했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다들 몰랐지. 아니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했어.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표시해놨는디 우리가 못 봤지. 할머니가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지 않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경로당 마당을 비췄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천천히 드셨어요. 예전보다 식사 시간이 길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매, 치매 약 잘 드시고 있지? 제가 물었어요. 먹고 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 깜빡해. 괜찮아 해. 제가 챙겨드릴게 해.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다온아, 고맙다. 제가 더 고마운 뒤에. 할매가 가르쳐줬어 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1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24년 9월 1일 할머니 새벽에 밭에 X 표식. 2024년 9월 6일 첫 번째 깡통 발견. 2024년 9월 10일 주민 총회 이장 해임. 2025년 9월 1일 다리 준공. 할머니 동그라미 그림.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 아래 감자밭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X 표식은 없었어요. 대신 새로 심은 감자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여기 사람들 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X를 그리던 그때 저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은 돈을 피난 시절 묻어둔 공동기금을 정의로워야 할 마을의 재산을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X는 문제의 표식이었고 O는 해결의 증표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밭을 보고 계셨어요. 할매, 일찍 일어나셨네. 응, 밭 좀 보려고.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밭에 나가실 거예요? 아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보기만.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밭을 봤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할머니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매,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 잊어도 되는 기라. 아니에, 할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할매가 지켜준 걸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럼 됐다. 햇살이 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X 대신 O가 그려진 마을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이 기억한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